투자를 하실 때 그냥 그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것이 파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크해 볼 사항은 이 파동 중에서 높은 지점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래 지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보면 돼요. 반갑습니다. 시크릿주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그냥 시나리오다 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듣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모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투자자의 시나리오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 전 이런 걸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이번에 뉴스를 좀 봤더니 암호화폐가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 고물가가 너무 심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고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라는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연준은요, 무언가를 하고 그래서 뭐 고물가를 잡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뭐냐면 파도가 칠 때 아래로 충분히 세게 내려가 줘야 다시 또 위로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발생을 한다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하가 있어줘야 그 다음에 내가 1층이 높다는 걸 알고 15층 꼭대기가 있어줘야 또 바닥이 낮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높음이 있는 건데, 투자를 하실 때 그냥 그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것이 파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크해 볼 사항은 이 파동 중에서 높은 지점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래 지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경제의 이슈가 되는 애들 중에 높은 지점에 있는 애가 뭐가 있죠? 물가가 높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달러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찍고 있어요. 달러가 높죠? 원자재,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높죠? 또 이제 아래 지점에 있는 애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래 지점에 있는 애들, 너무 바닥이다 싶은 애들, 그쵸? 지금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달러에 비해서 엔화나 뭐 위안화 이런 상대 국가, 유로 화폐 이런 화폐들도 굉장히 낮은 지점에 있죠. 그렇죠. 굉장히 낮죠. 그러면 낮은 것과 높은 것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높아졌으면 이제 낮아질 준비를 할 거고요. 낮아졌으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고물가 영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되었는데, 나는 옛날에 보니까 저물가일 때는 진짜 그렇게 금리를 막 팍팍 낮춰주고 막 자산들 올라가고 이 시기를 놓쳤어요. 하필 고물가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네? 그럼 고물가 영역에서 투자를 할 때에 그 시점에 자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패턴을 익혀두셔야 내가 당하지 않고 잘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막 올라가고 결국에 물가는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물가가 치솟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렇게 고물가가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화폐가 통화량이 발행은 됐지만 그 발행된 통화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발행된 통화량에 대한 감소 효과. 그러면 어떡하죠? 통화량을 발행해주는 기구에서는 막 전 세계에서 달러가 부족하다고, 달러가 좀 너무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상황이 오면 누가 좋을까요?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이 좋겠죠. 그쵸? 그러면 이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한 거냐면, 달러가 강세인데 원유 가격까지 높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원유를 수입을 해올 때 달러로 결제를 해와야 되는데 달러도 너무 비싸. 근데 원유 가격까지 비싸. 그러면 이 수입을 해오는 나라 입장에서는 죽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발 진짜 달러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원유 가격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과 같은 위기는 정말 잘 견딜 수밖에 없다 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는요, 제조업 경제 진짜 지금 지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투자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바닥이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는요, 변곡점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시점을 반드시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오는 시점과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의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 높은 주식들, ETF로 치면은 정말 시장지수 ETF들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 1월달 이후로는 반드시 한국 주식 시장은 반드시 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지금 한국이 가을에서 겨울 혹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번에 5월달에 또 날씨 좋아서 나가신 분들은 녹음이 푸르른 그런 상가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요, 너무 이제 주식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밖에 안 드냐면, 우리나라의 경기에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시장 지수 좀 마음껏 담을 수 있는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면 한국은 위기 후에 가장 빠르게 극복을 해서 정말 급격한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 지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쉬어가는 시기도 길어요. 그래서 항상 인내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시장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먼저 갈 미국 해외 지수 투자를 먼저 하는 게 맞고, 대신에 다만 달러 약세의 시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이런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제일 답답해하는 게, 나는 궁금하고 나는 모르겠는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저것 막 자료 찾아보면서 투자할 때 공부를 되게 재밌어서 했어요. 재밌어서.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이 돼서 돌아오면 진짜 투자자는 희열을 느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모르는데 정보성으로 투자를 했으면 차라리 운이 좋으면 돈을 잃는 게 더 나아요. 운이 나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버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겪어보고 20살 때 처음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13년을 했는데 결국에는 똑같더라고요.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입에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봐서, 내가 이 부분을 모르네? 내가 모르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하면서 책 뒤져보고, 또 뭐 강의가 있으면 강의도 들으러 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제 몰랐던 거를 까먹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뭐 단시간 내에 빨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헷갈려 하는지, 그리고 내가 확신 있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정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한다는 건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결국에 끝에 가서 좋은 투자가 되려면 재밌게 즐겁게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아무것도 그냥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있으면은 발전을 못 하고요. 같이 공부하는 카페라던가 이런 곳에다가 뉴스 본 거 있으면 뉴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체크해보고 싶은 뭐 국정과제라던가,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 나왔죠? 이런 것도 체크해서 한번 올려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진짜 멀리 가시고 싶으시면은 그런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면서 정말 재밌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만의 투자에 대한 좀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즐거운 토요일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